이지산 최욱의 매불쇼. 아, 최욱님은 접대한다 해도 절대 술자리 안 가잖아요. 저는 뭐 술자리가 아니라 네. 식사를 안 해요. 맞아. 아, 최욱님은 특히 진짜. 권력자들. 그냥 동네에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랑은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제안하면. 네. 뭐 제가 좀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얼마 전에 네. 이재명 후보가 매불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제 입으로 제 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녹화가 끝나고 그 출연자들 네. 식사 한번 하자.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니 누가 봐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렇죠. 명태균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다리 놓고 싶어서 아. 알지 그런 네. 거. 어떻게 밥을 한 끼 먹는다 그러면 안 가. 면전에 대다고 어. 안 갑니다. 면전에다 대고 와 그 기백에 다들 놀랬습니다. 아니 그리고는 저 입구까지 가서는 90도 넘게 인사하더라고. 안 갑니다. 딱 하자 그 옆에 있던 지금은 이제 추억 속의 인물이 된 김갑수 선생님 바로 옆에 있다가 네. 그러면 저 약속 취소할까요? 김갑수 선생님 약속 취소하고 식사로 가셨지. 같이 가셨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든 먹겠습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어. 권하지도 않았어. 권하지도 않았는데. 아 그래요? 하지만 면전에서 안 갑니다. 에. 뭐 사이다 해들래. 네? 조금 그 약간 좀 권력 없어 보이잖아. 이러면은. 그러면 식사를 약간 고민돼. 요 정도. 요 정도는 고민되는구나. 요 정도는 좀 고민됩니다. 야, 힘 없어 보이잖아. 약속한 겁니다. 고민된다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버럭 대마왕 JYP 박진영 교수님 박수를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힘없는 남자 박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너무 없어도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는데 살은 찌시네. 네, 진짜. 네, 고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거든. 장복 입고 머리하고 건들건들. 이 말이 되나? 경호 받으면서 이 말이 돼? 좀 웃으면서 웃네죠. 나 이거 볼 때마다 괴로워요. 사실상 불법적으로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룸살롱 접대 의혹이 터진 지기현이 오늘 재판 그리고 재판 진행에 앞서서 본인의 그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입을 안 열인만 못했습니다. 아유 이제는 진짜 궁지로 몰렸어. 지기현이 이젠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기현이 입장을 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얘기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어. 사진입니다. 저 업소에 간 지기현이 오른쪽에 있죠. 네. 갔잖아. 갔어. 안 갔다고 했지. 네. 갔잖아.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죠? 인테리어도 똑같고. 네. 형 접객원도 있는 업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로한 사진입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냈어요.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네. 오늘 내란숙의 재판에 앞서서 저 워딩을 했거든요. 네. 저는 내란숙이라고 하는 중대 사건에 앞두고 그렇지.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법정 밖에서 자기 입장 표명했어야 돼요. 하려면. 근데 내란 그 수계라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의 중대 사건을 앞둔 사람이 자기 개인 발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고요.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네.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법대 앞에서 자기 개인 신상 발언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네. 자기는 이 사건 판사라고 해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네. 사건 무슨 내용하고 관련 있어? 뭐가 관련 있어? 절차하고 관련 있어? 아무 관련 없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란 그러니까 재판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만약 영상으로 봤으면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 영상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법대를 자기 개인이 사적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으로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법대를.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공간, 이 재판 절차라고 하는 중대한 사법 절차, 그리고 심지어 법리까지 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있을 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고등법원 그 관련 그 법관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 수수를 했어요. 명백한 사건 관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바로 직무배제하고 심지어 검찰에 수사를 내렸습니다. 와.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 행정처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법원 행정처가 더 이상 또 지계원 부장판사가 더 이상 이건 미루면 안 되고요. 네. 못 벗고 나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조희대가 반드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합법적 탈옥을 시켰던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왜곡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 왜곡죄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 부터 2017년까지 70여 명 이상이 기소됐고 징역간 판사도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법이니까 이게 뭐 옛날 법이고 작동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하지 마라. 네. 직위원회 법 왜곡, 심우정의 법 왜곡은 반드시 형사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에 유명한 소위 정운호 게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여러 그 뭐 그때 당시 이제 김모 부장판사에게 금품 수수했던 사건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이런 문제가 됐고 실제로 이거는 사건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스스로가 휴직하고 자동으로 직무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8명 법관들 8명이 다 이때 당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네. 이유로 직무 배제를 시켰고 그렇지.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고법의 법관 사건, 이 사건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금품 수수한 사건인데 직무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4월 4일 날 이정렬 판결 소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장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주식이하고 한덕수하고 그렇게 4명이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예명 사건 저 부분에 우려하면 저 부분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더랬어요. 내용 자체는 되게 큰 건데 되게 사실이라면.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 이거 진짜 지금도 내 오줌 막 나오는 정도야. 어마어마해. 이제 좀 있으면 정권 바뀌는데 그렇죠. 기어이 법무부 감찰관하고 대검 감찰부장을 기어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 감찰관에는 김도환이라고 하는 검사, 네. 김도환이라는 검사. 이 사람 신장식 의원이랑 대학교 동문입니다. 후배. 네. 그리고 대검 도환이. 감찰부장에는 김성동이라고 하는 검사. 이 네. 자리가 5개월, 6개월간 공석이었던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지금? 굳이 박성재가 탄핵 기각되고 돌아오자마자 이거 그냥 그렇죠. 채용 공고 내고 바로 그냥 임명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알받기 의미보다는 내란 덮기, 내란 그치. 덮기. 요게 나는 더 의미가 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D+1이 되는 날 6월 4일 날 법무부 차관 인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거든요. 법무부 차관 인사를 바로 하고 장관은 사표를 바로 받으면 돼요. 이게 장관이 올 때까지 국무회의 때문에 이전 정권 장관들이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11명만 지키면 되니까 박성재는 바로 자르고 차관 인사를 즉시해서 법무부 차관이 여러 가지 사건들의 공소 취소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기소권을 남용한 사건이고 검찰 쿠데타의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즉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기소에 대해서는 저는 기소를 취소하는 지위를 법무부 차관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문정.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수사되는 상황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이거 뭐 우리 골프 칠 때도 원포인트 레슨처럼 그렇지. 초반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법꾸라지들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 맞아요. 네. 법꾸라지는 우리는 또 그 위로 그냥 또 고단수로 대응을 해내야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그렇습니다. 굵은 소금 넣고 그냥 뚜껑 덮어버려야 돼. 예. 기순 계급순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짜져갖고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아이 그래. 2시인데 우리 저 최욱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작가님이 예, 아침부터 전화해서 제가 받자마자 2시요? 네. 그러고 끊고 나왔습니다. 했어요. 자 그럼 청와대는 홍준표 얘기 국민의힘.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홍준표는 연일 국민의힘을 두들겨 패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홍준표가
페이스북 사진을 파란색으로 아 진짜요? 바꿨어. 파란색으로. 아, 진짜로?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모든 게 너무 거슬릴 거 아니야. 네,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시는 4명 의원은 신났어요. 네. 기후 변화, 태풍이 오기를 바랄 겁니다. 하와이 갔다가 한국 못 돌아오는 거야. 안 그래도 선거운동 하기 싫은데 홍준표는 설득 안 되고 한 보름 정도 눌러 앉아서 하와이 관광이나 실컷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하와이까지 일단 간 거는 가서 못 만나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 근데 역시 그 권영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인성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소리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홍준표 총리설이 파다합니다. 이제 김상구 의원이 원래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인데 연고도 없는 울산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세우고 아이가 셋이나 있거든요. 아이 키우면서 거기서 변호사 활동하다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백을 가지고 본인 고향에서 정치해서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침 저랑 같이 행정안전위원회라서 되게 자주 보는데 제가 이제 나이로는 제가 좀 위니까 뭐 형님 이런 얘기도 되게 잘하는 분인데 그래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전부터도 괴로워했는데 계엄 이후엔 더 괴로워진 거예요.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안 지키는 게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울산에 있는 절반은 자기를 지지해 주시고 절반은 너무 지금 미워하셔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를 반복하다가 본인의 양심대로 간 거기 때문에 이건 전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아직 계엄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정치를 못하지. 할 수 없는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함께 생각하는 못하지. 거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뭘 한 것도 없이 본인이 팩스로 입장원서 집어넣고 그거 접수돼 갖고 지금 와서 저렇게 선거운동복을 입은 겁니다. 네. 지금 이 선거에서는 내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 어제는 우리 김상욱 의원을 우리 민주당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자리에 나는? 모셨습니다. 나는 나 웃기더라고. 본인도 약간 멋져 보여. 어쩌고 해. 오늘 저봐. 김용남 의원은 나 제가 웃기더라고. 라디오에서 꽤 싸우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좀 멋쩍으시네. 어쩌고. 이제 말 더듬어 봐봐. 빛고울 광주 민주시 시민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고뇌가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친근해서 그런지 웃기더라고. 빛골 광주 시민 여러분. 본인도 멋져. 민주투사 김용남 화이팅. 너무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빅텐트 백텐트 이런 빅텐트 처음 봅니다. 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이런 빅텐트가 있나?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이거 저. 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 아이고. 손가락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선거 운동하니까 여기 왔으면 어떻게 해 이거. 이게 뭐야? 정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유세 시간에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자주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보좌관 때부터.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보좌관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한번 놀면 2시간 놀아야 되거든요. 와 에너지도 높아. 노래방을 가면 와, 그 디스코 메들리 30분짜리 켜놓고 모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대단하시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마이크를 주지도 않아요. 예. 정말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분이다. 이거는 칭찬인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저도. 해버렸습니다 벌써. 네. 예. 아무튼간에 그냥 타고난 정치인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박지원 정청래 그렇지. 두 사람은 그냥 정치하려고 태어났어. 네. 네. 시청률이 어제 보니까 일단 MBC가 제일 높았습니다. 시청률은 7.2가 나왔고 SBS 4.2, KBS 3.5. 그런데 지난 대선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대선에는 KBS가 제일 높았어요. 19.5. 어이구. MBC가 11.1. SBS가 8.4. 그래서 지상파 종합 시청률이 지난 대선 때는 3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14.9로 시청률 자체가 엄청. 김문수는 무식했고 어허. 이준석은 무례했고 아하. 그리고 권영국은
무적이었고 왜냐하면 무적. 아무도 공격을 안 해. 아무도 적이 공격을 없어. 무적이었고 네. 이재명은 무난했다. 무난. 이게 이제 저의 총평입니다. 이 김문수는 윤석열과 똑같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한동훈이랑 똑같이 간족됐고. 좋다. 예, 그다음에 이제 권영구 후보는 당연히 뭐지 심상정 의원이랑 포지션이 비슷하니까요. 그랬고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했다. 이준석은 너무 깐죽되던데요.